불과 5개월 전인 작년 8월에 민주당 강령에 기본사회 실현이 명시가 됐는데 이 보도가 맞다면 정치인으로서 철학을 좀 너무 빨리 바꾸시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원래 기본소득도 주장을 하셨는데 대표님 여전히 기본소득론자가 맞으신지, 만약에 기본소득론자시라면 그 재원은 토지 배당 같은 증세로 마련하실지 국채 발행으로 마련하실지 궁금합니다. 세상에 해야 될 일은 산더미 같이 많은 것이고, 정책이란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 하고가 아니라 어떤 것을 더 우선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 문제에 있어서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 많이 부서지고 너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국민들의 삶이 너무 어렵고 누구나 걱정하는 것처럼 경제적 토대가 훼손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나누는 문제보다 만들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사회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피할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경제적 안정과 회복 그리고 성장, 이 문제가 가장 시급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그 문제는 심각하게 고민 중인 정도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알겠습니다. 예. 요쪽에 먼저 하실까요? 전자신문. 예. 네, 전자신문 최기찬 기자입니다. 지지율 얘기를 안 할 수가, 당 지지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상 지지율이 비상계엄 이전으로 돌아갔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지금 당대표 연임 도전 당시부터 오늘까지도 이제 성장론, AI, 과학기술 투자를 통한 미래 신산업 육성, 이것들이 해답이라고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고, 또 하나는 어제 주한 미국 대사들이 만나면서 자유민주 진영이라는 표현을 좀 사용하셨는데, 트럼프 2기 출범 이후의 세계 질서 속에서 한미 동맹 강화 등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봐도 되는지, 그렇다면 트럼프 시대에 대비하는 민주당의 첨단 산업 육성 전략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질문은 아주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것이 들어있어서 일부만 답을 하게 될 것 같아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아마 지지율 조사 결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국민들의 뜻이니까 저희로서는 겸허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이제 체포 구속이 되고 탄핵 심판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고 보는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 더 큰 책임과 역할을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책임감을 갖고 임하는 것이 우리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미동맹에 관한 문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유민주 진영 또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진영과 또 다른 진영들의 대결과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진영의 일원으로 큰 도움과 지원을 받고 그 속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자유민주 진영의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 세계적 흐름에서 벗어나가지고 독자적인 흐름을 만들어낼 수는 없기 때문에 가야 될 길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미동맹의 강화 발전은 우리 민주당의 전통적인 입장이기도 합니다. 특별한 색다른 새로운 입장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좀 저쪽으로 좀 가볼까요? 예. 네, 대표님 오마이뉴스 복권 기자라고 합니다. 저기 있습니다. 네, 예. 저는 민주파출소랑 카톡 검열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그 민주당에선 가짜뉴스,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퍼뜨리는 게 신고가 되면
검토를 하고 필요하다면 고발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하는데 네, 국회 공당이 이제 일반 시민들을 향해서 가짜뉴스를 단순히 퍼나르는 일도 고발하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엄포를 놓는 건데 지금 내란 사태 이후에 전국에서 통합 메시지를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짜뉴스를 보고 나르는 시민들을 적대시하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네. 대표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뭐 일리 있는 지적이십니다. 표현의 자유가 광범위하게 보장돼야 되고 또 내용을 모르고 단순히 전달한 것이라면 그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경고하고 또 시정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극단주의 세력들이 바로하고 있고 그 극단주의 세력의 가장 큰 자원이 바로 가짜 뉴스입니다. 여러분도 다 직접 보셨겠지만 선관위의 선거 관리에 대해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고 그게 소위 이 무도한 폭력과 계엄이라고 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의 근원, 이유가 됐습니다. 심지어 미군이 무슨 선관위 연수원을 급습을 해서 90명을 체포해서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을 해서 거기서 신문을 했더니 자백을 했다. 이런 가짜 뉴스를 아주 버젓이 유포를 하는데 이거는 한미 관계를 훼손하고 국격을 떨어뜨리는 아주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시정을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카톡 검열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검열이 가능하지도 않고 모두가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애써야 된다. 민주주의는 주권자들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에 따라서 작동하는데 그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되는 기초, 기본적 정보를 왜곡하면 그건 타인의 주권을 빼앗는 공화국의 기초 원리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공화국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강주장님 전달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신화일보 김민지 기자입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오늘 이건태 법률 대변인에 따르면 아직 대표님께서 위헌 법률 심판에 제청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는데 위헌 법률 심판에 제청하실지 여부에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지사 출마 시에 광역후보 후원에 헌법소원 위헌 결정 받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신청하게 되신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덧붙여서 허위사실 유포 처벌 조문 100만 원 이상이면 박탈되는 조문도 신청하실 예정이신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이게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한다는 조항이 전 세계에 대한민국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우리 변호인단이 검토하고 있는 단계인데